자, 얘들아 이제 오늘 중화 반응하자. 뉴트럴리제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화 반응.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야. 이미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의 대표적인 게 이제 뭐가 생겨야 되지? 물이 생겨야 되지. 대표적인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우리 산의 대표 주자가 강산 HCl인지 AQ 이렇게 수용액 속에다가 HCl. 그 다음에 이제 염기로는 수산화나트륨 NaOH, AQ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반응해가지고 뭐를 만든다?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aCl이라고 하는 AQ라고 이렇게 쓰죠. 우린 얘를 갖다가 이제 나중에 물을 날려버리면 고체 상태로 나오거든.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 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salt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소금을 염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제 염이 생성되는 조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산염기 중화 반응에 의해서 염이 하나 생성되더라. 그 다음에 니네 잘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니? 반응열 Q가 나온다. 우린 얘를 갖다가 뭐라 해요?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화초에 가면 얘가 단위가 킬로줄 퍼 우리야. 얘네들 항상 몰 단위거든요. 그런데 1몰이 만들어질 때, 물 1몰이 생성될 때 발생되는 열량을 우리는 중화열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대표적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지. 뭐가 나오냐면 양변에 이런 반응식을 쓸 때 특히 괄호 안의 상태를 많이 표현하라고 했죠.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줄게. 여기 G라고 쓰는 거 다 알지 정도는 이제 L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AQ 이렇게 되지요. 얘는 우리 가스 기체 상태지. 얘는 리퀴드 액체 상태죠. 그 다음에 얘는 솔리 고체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aqueous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수용액 상태라고 합니다. 수용액 상태에 녹아있는 상태. 특히 이제 이온을 표시할 때 AQ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수용액 상태. 그래서 G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 수용액 상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양변에 가만히 보니까 수용액 상태인 애들이 있다고 변화가 없다고 그런 애들을 한번 지워보자고요. 얘, NaCl 이렇게 되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AQ 상태로 있는 거죠. 양변에 변화가 없잖아.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부경분 이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번역을 왜 이렇게 해놨는지 원문에 뭐라고 나와? 스펙테이터 아이언이라고 나와요. 관중이지 관중, 구경하는 애들. 그래서 우리말로 부경분 이온이라고 번역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변한 애들이 있지. 여기 보니까 뭐가 변했니? H가 플러스로 있고 OH가 마이너스로 있고 물 분자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양변에 가로 안의 상태가 바뀐 애들 이게 되게 중요한 애들이야. 이런 애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H 플러스 자, 상태 써줘야 돼. 이렇게 하고 OH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되니? H2O L로 이렇게 바뀌지.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 이제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식이 이 식이죠. 이렇게 우리 이런 식을 뭐라 그래? 이제 R자 이온식이라고 그래. 그리고 얘를 중화 반응의 R자 이온 반응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부경분 이온에 대응되는 게 이제 R자 이온이지. R자 이온을 영어로는 네트 아이온이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우리말로 R자 배기 이온이다. 그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가장 핵심은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 그러면 이 R자 이온식이 우리한테 주는 정보는 뭐냐면 얘가 뭐예요? 1대1로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중화 반응을 하는 건 화학 양론 반응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앞부분에 1단원에서 기체 반응의 법칙, 기체 반응의 법칙에서 반응시켜가지고 몇 몰 나오고 뭐 이런 거 계산했었지. 그걸 우리는 양적 계산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겁니다.
용해관에서 산과 염기가 중화반응을 일으켰을 때 얘네들이 물이 몇 분자 생기고 얘가 액성이 산성이냐 중성이냐 이런 거 따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어리게 나오면 이제 단위 부피간의 입자수 또는 이온수가 몇 개냐 이런 걸 묻는 문제들이 이제 수능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 여기 중화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에서 우리가 알아내는 거는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항상 1대1로 반응하더라. 여기 이제 같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따라 나오는 공식이 하나 나온다고. NMV는 N-, M-V- 이렇게 나오죠. 이게 중화반응에서의 양적 계산의 공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결국은 얘는 뭐냐면 이쪽은 산의 몰수하고 이쪽이 염기의 몰수가 같다야 이게 중화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몰이라고 하는 거는 개수잖아. 몰이라고 하는 건 개수야. 산의 몰수면은 결국은 H 플러스의 개수란 얘기고 염기의 몰수는 OH-의 개수란 뜻이거든. 그럼 얘가 왜 개수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여기 MV를 관심 있게 봐야 돼. 여기 MV를 관심 있게 봐야 돼. 선생님 N은 뭐예요? N은 우리가 산의 가수라고 해요. 여기 N''은 뭐라고 하냐면 염기의 가수라고 하죠. 그냥 선생님이 써주면 바로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산의 가수 HCl은 N이 1이야. H2SO4는 N이 2지요. H3PO4는 N이 3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HCl 한 분자를 집어넣으면 H 플러스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N이 1, 1가의 산이라고 얘기해. H2SO 황산이죠? 이거 한 분자를 집어넣으면 H 플러스가 두 마리 나와. 그래서 우리는 2가의 산이라고 해. H3PO4라고 하는 인산, 이거 3가의 산이라고 하거든. 이거 한 분자를 집어넣게 되면 H가 세 마리 나와. 그래서 우리가 N1, 2, 3을 이렇게 나타내서 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aOH는 1가의 염기야. N이 1이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PaOH2 수산화 바륨 같은 경우는 N이 2가겠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게 3가니까 N이 3이겠지. 이렇게 해서 염기의 가수, 산의 가수가 결정이 되더라. 용해간에 한 분자를 집어넣었을 때 H 플러스가 몇 개 나오고 OH 플러스가 몇 개 나오는지가 결정짓는 게 산의 가수고 염기의 가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니? 이 MV가 중요하다 했죠. MV는 M은 몰농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몰농도는 뭐죠? 몰 퍼 리터 단위지.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이야. 용액 1리터 안에 들어있는 몰수야. 그런데 거기다가 뭐를 곱했어? V를 곱했죠. 이거 부피가 V가 뭔데? 부피잖아. 부피의 단위는 리터라고 하면 되죠. 그럼 여기 곱하면 리터 사라지지. 그럼 뭐만 남아? 몰만 남아. 그래서 몰수에 거기다가 산의 가수 또는 염기의 가수를 곱해주면 결국은 개수 대 개수로 반응하는 양적 계산을 따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공식이 NMV는 N-V'.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이게 뭐다? 몰수다. 몰수는 이렇게 되지요. 얘는 결국 뭐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 개수가 같은 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냥 같게 맞춰주는 걸 양적 계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농도를 결정하고 개수를 결정하고 또는 단위 부피당의 이온수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이제 중화반응의 대표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가지고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중화반응의 특징이 있죠. 중화가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일단 온도가 증가하지. 중화열이 발생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측정해서 중화점을 잡아내는 경우가 있다. 두 번째, 뭐 하냐면 이온수가 감소하지. 이온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H 플러스에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반응해갖고 물로 이렇게 분자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면 중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온수가 감소하니까 이건 이제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죠. 이온의 농도는 누구하고 관련이 있냐면 전기 전도도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전기가 잘 안 통하는 거야. 전기 전도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지더라.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의 아주 양대산맥이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중화 반응의 특징은
요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중화 반응의 그래프. 지금 선생님이 하는 거는 고1 수준이야. 거의 고1에 통과해야 아주 간단한 중화 반응. 중화 반응 그래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프에서 이온수 그래프가 나온다고 이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실험 장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적정액을 예를 들어서 HCl을 뭐 20ml를 넣었다 해봅시다. 그리고 얘 이 안에 들어있는 개수가 N개 들어있고 N개 들어있다고 해봐.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집어넣어주냐면 NaOH를 넣어줘야 되겠지? 농도 똑같으니까 앞에 농도가 똑같으면 얘도 20ml 들어갔을 거야. 자, 농도를 똑같다고 합시다. 농도 똑같은 애를 20ml를 넣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니? 자, Y축이 이온수 그래프란 말이지. 그 다음에 X축은 여기에 NaOH 부피가 되겠지. 자, 처음에 H하고 Cl이 N개가 들어있었어.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애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애가 있다. 얘는 누굴까요? Cl-. 여기가 몇 개일까요? N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H 플러스는 어떻게 될까요? N개에서 줄겠지. 그러다 0이 되겠죠. 없어지겠지. OH랑 죽으니까. 여기가 얼마겠어? 중화점이 20ml 되겠지. 이렇게. 이번에는 OH는 얘가 늘 때마다 계속 죽지. 죽다가 이제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살아나지. 이게 OH가 이렇게. 빨간색이 H 플러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이 NA는 계속해서 들어갈 것이니까 NA는 어떻게 되거냐? 얘가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게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데 기울기를 같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 파란색이 보다 OH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바로 적정하는 동안에 적가하는 NaOH 부피에 대한 이온수 그래프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수능에서는 또 뭐도 나오냐면 총이온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에서 똑같은 실험 장치에서 총이온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 여기가 얼마겠니? 20ml 들어가겠지. 여기가 뭐예요? NaOH지. 여기가 얼마일까? 2N이겠지. 이렇게 된다. 처음에 2N이었잖아. 근데 만약에 여기를 하나씩 집어넣는다 그래요. 하나 집어넣으면 OH 하나 죽고 H 하나 죽어서 N-1이 되지. 그 다음에 얘 하나 더 들어가면 N 플러스 1이 되지. 그러면 결국은 N-1은 N 플러스 1이 2N이잖아. 반응 끝날 때까지 여기 완전히 반응 중화될 때까지는 계속 일정한 2N의 개수를 유지하다가 반응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되더라. 그래서 총 이온수 그래프 이걸 이용해가지고 우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중화점 이전에는 총 이온수가 같더라. 중화점 이전 이후에 지나면 이제 증가하더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문제 풀 때 적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양쪽 계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참고로 그냥 양쪽 계산 1번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자, 양쪽 계산. 그래서 보통 이제 그래프로 문제가 많이 나와. 첫 번째, 중화 반응의 특징 중에 이제 뭐를 온도 측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 측정하는 시험 내보죠. 온도 측정을 통해 가지고 중화점을 결정짓는 이런 그래프야. 이 그래프의 양쪽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질 거 아니니? Y축이 온도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축이 이렇게, X축은 부피로 주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와?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찾으면 되냐면 이 꼭지점 찾으면 돼. 꼭지점이 1번이야. 꼭지점 무조건 중화점이야. 여러분들은 꼭지점으로 그냥 바로 중화점을 찾으면 돼. 자, 정원이 여기 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니?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이제 두 번째가 부피가 있겠지. 우리는 부피를 확인한다. 부피를 확인했더니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HCl이 20ml가 들어있더래.
NaOH가 10ml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지. 자, 이제 우리가 뭐 이거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농도를 결정해야 돼.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앞에 있는 농도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핵심. 그래서 여기 세 번째가 우리 이렇게 표현해 볼게. 미지의 농도 B를 결정해야 돼. 농도면 농도지 왜 선생님이 농도 B라고 했냐면 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두 개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어요. B밖에 알 수가 없다. 원칙은 여기다가 미지수 X, Y를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넣으면 계산이 복잡하다. 선생님이 단연간 해보니까 10이라는 숫자를 넣는 게 제일 편하더라. 1을 넣었더니 소수점이 나와. 100을 넣었더니 막 1000단위가 넘어가. 그래서 10이라는 단위를 한번 넣어볼게. 아무데나 그냥 10을 넣어봅시다. 기준을 잡아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고. 농도 곱하기 부피가 뭐라 그랬어? 개수라 그랬지. 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라 그랬어. 자, 농도죠. 부피죠. 단위 상관하지 말고 그냥 곱해봐. 곱하면 어떻게? 개수 200개 나오죠. 200개 나오죠. 지금 중화점의 상태가 H가 200개야. 그럼 200개를 죽여야 되니까 OH도 200개니까 농도가 얼마야 돼? 20이. 그래야지 얘가 200개고 200개고. 그래서 얘가 이거를 이렇게 죽고 이렇게 죽어서 그게 중화점이다. 이걸로 농도비가 몇 대면 1대2라는 걸 알아낸 거야. 됐냐? 할 수 있겠죠? 그래놓고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나온다고. A점이 주어져. A점의 부피가 얼마로 주어지냐면 여기는 10ml고 여기는 20ml. 이런 경우의 문제는 이 합이 30이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뭐예요? A점의 상태를 한번 보자고. A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 거냐? 자, 이제 농도 그대로 적용하면 10에 HCl 얼마 들어간 거야? 10ml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20에 NaOH가 얼마 들어간 거야? 20ml가 들어간 거잖아.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농도 곱하기 부피 하라고 그랬죠. 농도 곱하기 부피하니까 100개죠. 여기도 100개지. 여기 얼마예요? 400개지. 이거 400개지. 이거 400개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여기 300개 남지. 아, 염기성이구나. OH가 많이 나왔잖아요. 염기성이구나. NA하고 CL의 비율은 몇 대 몇이야? 4대 2더라. 이런 문제를 묻는다. 이런 거에 답을 해주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 이게 바로 온도 측정하는 방법으로 중화점을 찾아가지고 뭘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미지의 농도를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 농도만 결정이 되면 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면 그냥 그게 바로 개수이기 때문에 반응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전기 전도도를 측정.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측정이 돼야 되는 측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최저점이 찍혀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Y축이 뭐예요? 전기 전도도. X축은 여전히 이제 부피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 꼭지점을 찾으라 그랬죠. 1번 꼭지점 찾아요. 꼭지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뭐를 읽으라 그랬어? 부피를 읽으라 그랬어. 부피를 확인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H2SO4가 10ml 들어있고요. NaOH가 10ml 들어있더라고. 이렇게 주어졌어. 중화점의 부피가 이렇게 주어졌더라고.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는 거야? 여기 미지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미지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야. 뭘 집어넣으라고 했어? 그냥 10 집어넣으라고 했지. 그럼 계산해봐. 얼마예요? 얘까지 포함해야지. 이가 예산이니까 얘 200개지. 얘는 그냥 100개지. 자, 중화점에서 200개 죽이려면 여기 200개 있어야 되니까 농도 20이지. 그래서 여기 200개고 200개. 이렇게 되는 거야. 중화점에서는 얘 죽고 얘 죽고 이렇게 되니? 이렇게 돼. 그러면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한 점 하나 주는 거지. B점이라고 해봅시다. B점의 상태를 보니까 여기는 5ml 들어가고 여기는 15ml 들어갔더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합이 20, 합이 20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B점 상태를 구해보자. B점 상태를 구해보자. B점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야? 농도 우리 알고 있죠?
농도 10에 H2SO4M.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5ml 들어갔대. 자, 그 다음에 20에 NaOH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15가 들어간 거예요. 자, 곱해봐. 곱하면 얼마 나오니? 100개예요. 얘는 50개지. 곱하면 얼마 나오니? 300개예요. 300개지. 아, 300개 죽고 여기에 100개 죽었으니 200개 남는구나. 염기성입니다. 그 다음에 Na 대 SO4E-B는 6대 1이더라. 300대 50.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핵심인 것보다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개수다. 개수로 통달해요. 결국은 상대값이야. 절대값은 없어요. 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임의로 10, 20 이런 걸 집어넣었던 거야. 솔직히 이렇게. 중화 반응의 양쪽 계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이게 선생님이 10, 20을 그냥 막 막무가내로 집어넣은 것 같지만 이게 모든 거에 다 통용이 돼. 원리는 똑같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대충 10 넣어갖고 계산하는 것 같지만 화학 반응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그 계산을 똑같이 양쪽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선생님이 한번 다른 반응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줘 볼게요. 이거 화학의 기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참고. 앙금 생성 반응은 우리 교육과정에 없지만 중학교 때 배웠지. 앙금 생성 과정에 화학 양쪽 계산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 이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적용이 되는 걸 봐봐. 어떤 앙금 생성 반응이냐면 PB NO3 2라고 하는 이름이 질산납이요. 얘를 물에다 녹여요. 그 다음에 여기에 KI 아이오딘과 칼륨이라는 물질이 있어. 얘도 물에다 녹여요. 개수가 2개 들어가야 돼. 물에다 녹이면 얘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PbI2가 생겨. 얘가 고체로 바뀐다. 얘 무슨 색이냐면 노란색 앙금이야. 앙금은 이렇게 석출된다고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겠니? 나머지 써주면 되죠. EK NO3인데 이게 AQ야. 자, 여기 기억나죠? 앞부분. 자, 화학 반응식을 썼을 때 양변에 똑같은 애를 지워버리자고. 누굴 지울 거야? NO3 K 플러스 NO3 지우면 되죠. 얘네들 무슨 이온이라 그랬어? 부경분 이온이라 그랬죠. 왜? 양변에 AQ로 변함이 없잖아. 근데 얘도 똑같이 변한 거를 찾아야지. 질산납 있죠? I 있죠? 얘네 변했지. 지금 선생님 동그라미 친 애를 알짜 이온식으로 써봐요. PB E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EI 마이너스. 여기다 AQ라고 써야 되겠지? 여기다 AQ라고 써야 되겠지? 얘가 어떻게 된다? PB I2. 이렇게 된다. 노란색 앙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식이 이게 앙금 생성의 알짜 이온이 되는 것이죠. 제목을 이렇게 쓰죠. 선생님이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어? 알짜 이온식을 쓰는 이유는 이게 주 목적이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가 주 목적이야. 자, 여기 봐봐요. 몇 대 몇이? 납 하나당 능력 있는 남자네 1대 2야. 얘 반응할 때는 항상 납 하나에 아이오딘 아이온이 2개씩입니다. 이 반응식 시켜줄 때는 1대 2로 반응한다는 이 양적 계산을 꼭 기억하셔. 그래야지. 그래서 이 알짜 이온이 필요한 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PbNO3를 20ml를 넣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농도는 우리 아직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KI를 사용하는데 우리 이 농도를 아직 몰라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실험 장치를 통해 갖고 어떻게 된다고 실험을 해봅시다. 시험관을 한 5개, 6개 쫙 해놓고
똑같은 양의 질산납 수용액을 20ml 똑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누구의 KI 부피를 다르게 주는 거지 쭉 증가시켜서 주는 거야. 그랬더니 앙금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앙금의 높이를 갖다 측정을 해봤더니 얘가 이렇게 가다가 더 이상은 늘지 않더라. 그 더 이상을 늘지 않는 부피가 얼마 들어갔어? 10ml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똑같아. 그래프에서 꼭지점 찾으면 되는 거야. 이게 중화점은 아니야. 이제 이거는 산염기 중화가 아니고 앙금 생성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개수가 맞다 그래가지고 개수가 맞다 이런 표현을 당량점이라고 해요. 이퀴벌런트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당량점. 그러니까 당량점, 중화점처럼 당량점의 꼭지점을 찾은 거야. 그래서 내려가고 부피를 보니까 10ml. 처음에 20ml였다고 10ml로 들어갔어. 그러면 다시 한번 예쁘게 써볼까요? 여기에 PB NO3의 2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얘가 20ml 들어있었어. 여기다가 KI를 10ml를 집어넣었어. 농도는 얼마인지 몰라요. 선생님 뭐라 그래서 얼마 넣으라 그랬어? 10 넣으라 그랬지. 자, 그럼 어떻게 되니? 납은 200개죠. 얘 NO3-는 400개겠지? 여기 2가가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얼마? 이 납을 200개를 죽이려면, 자, 1대2니까 납을 200개 죽이려면 아이오딘은 몇 개 필요해? 400개가 필요해. 농도가 얼마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400개. 여기 400개. 납 200개하고 400개가 죽어야지 PbI2가 200개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알자 이온의 반응식에서 얘가 몇 대 몇으로만 반응하는지만 알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1대4라는 걸 알아냈고, 자,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여기 C점. C점이 나올까 해봅시다. C점의 부피가 뭐 예를 들어 5ml가 들어갔어. 이 C점의 상태를 써봐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C점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었어? 어떤 상태가 되겠어? 자, 봐봐. 한번 해볼까요? 10에 PB NO3에 2가 얼마 들어갔어? 20ml 처음에 들어갔지. 40에 KI가 얼마 들어갔어? 5ml 들어갔다고. 자, 곱해보세요. 납은 200개 들어있고 얘 400개 들어있지. 이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에? 200개지요. 여기 200개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100개당 이거 200개 주는 거니까 얘 100개 나오는 거지. 이 상태가 C점의 상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농도만 결정이 되면 가장 관건이 뭐냐면 농도를 결정해. 농도만 결정이 되면 웬만한 화학 반응식 저기는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양쪽 계산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면 접수.